자, 여기 에레도르 왕국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한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수백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믿음이 딱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오늘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한 세계가 바뀌는 그 절정의 순간을 딱 잡아내고 있어요. 정말 단 한 번의 사건이 이 사회의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다시 태어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오랫동안 죽어서 돌처럼 굳었다고 모두가 믿었던 세계수 위그드라가 다시 깨어나는 바로 그 기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위그드라의 부활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녹색 불꽃이 깨어나고 돌 같은 껍질이 부서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죠. 그리고 그 생명의 파동이 쫙 퍼져나가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폭발처럼 격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각성이죠. 이 파동이 퍼지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죽어가던 자연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파동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도시 전체를 치유해버렸어요. 특히 그 잿빛 그림자병이라는 불치병을 순식간에 치료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부활이 그냥 와 상징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직접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이요,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차가운 질서의 몰락이죠. 이건 이 이야기의 악역 알라렉 공작의 이념이 뿌리채 흔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알라렉 공작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죠. 이 한마디에 그의 충격이 다 담겨 있어요. 평생을 바쳐서 마법을 억누르는 세계, 철의 율법을 세웠는데 그 모든 게 눈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정말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신념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작이 말하는 질서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마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세계관이에요. 차갑고 모든 걸 통제하고 또 생명의 예측 불가능함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다 없애버려서 만든 아주 삭막하고 생명력 없는 세계인 겁니다. 그의 권력이 무너지는 모습도 아주 상징적이에요. 공작의 수족이었던 서리사냥꾼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 즉 마법을 억누르는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니까 정말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요. 자신들의 시대, 그 혹독한 겨울이 끝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자, 이렇게 낡고 경직된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당연히 새로운 철학이 떠오르겠죠. 바로 균형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상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학자 엘리안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핵심 갈등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의 차가운 질서는 근절, 얼음, 통제, 두려움을 상징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따뜻한 균형은 공존, 불꽃, 생명, 희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거대한 철학이 충돌하는 거예요. 억압에서 조화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안의 이 한마디가 이 모든 걸 관통합니다. 세계에 필요한 것은 근절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바로 이거죠.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용, 휘린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용으로서 휘린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휘린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마지막 용이었어요. 도망자 신세에 죽어가는 과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첫 번째로 돌아온 용이 됐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희망찬 미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건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역할과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휘린이 고아 소녀 엘라에게 마음속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마지막 용이 아니야. 너 덕분에 나는 첫 번째로 돌아온 용이란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엘라와의 교감, 그 둘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시대, 균형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흥미로운 게 누구를 벌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새롭고 또 건설적인 역할을 찾아주는데 집중합니다. 각 인물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공작, 과거의 폭군이었던 그는 이제 서기장이 돼서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고아였던 엘라는 지식을 모두와 나누는 사서가 되고요. 도망자였던 휘리는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자신을 부정하던 역사를, 바로 그 역사를 파괴하려 했던 공작이 직접 보존하게 됐다는 점이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왕국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집니다. 마법과 용, 그리고 옛 세계의 진짜 역사를 다루는 곳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지식이 소수에게 독점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통제의 시대가 가고 신뢰의 시대가 왔다는 걸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재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마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세계관에서 마법은 더 이상 불이나 얼음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용기와 신뢰 같은 인간적인 가치, 그 자체가 바로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극의 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유대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한 세계를 세우는데 더 튼튼한 기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경직된 규칙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믿는 용기 있는 신뢰일까요? 이 이야기는 비단 판타지적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